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려 빙판길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걸로 여권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중 총선 공천 컷오프 대상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위한 플랫폼을 여는 등 여야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음주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한 시장에 포탄이 떨어져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도 많은데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네, 오늘 출근길 한파 대비 철저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중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철원 영하 9.1도, 서울도 영하 7.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합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북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낮 기온도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등 온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사이 여권에서는 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번 선거를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이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는 등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사퇴론 배경에는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지지하는 등 사천 문제가 거론됩니다. 더불어 당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에 대한 불만이 깔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새로운 갈등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언론에 보낸 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보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전 윤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벌써 대통령실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기현 전 대표를 내쫓고 직속 부하 한동훈을 내려꽂은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인가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정된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식에 그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이 초유의 전면전에 여권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주말 사이에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 이 이야기 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요. 공천과 관련된 내부 잡음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 마포 을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발탁했죠. 사실상 전략공천 대상자로 내세운 게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험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전략공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내면서 갈등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 떠오르게 된 건데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대통령실 인사가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한 친윤계 의원도 MBN에 총선 관리를 위해 내세운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내세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근데 민지숙 기자 앞서서 표면적인 이유가 이 공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진짜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이전에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자객 공천으로 내세워졌는데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천의 공정성보다는 김 위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갈등의 진짜 이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비대위원 지난 8일 당 지도부로선 처음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언급하면서 이 김 여사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당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네, 김 위원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이번 사퇴 요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8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도부 지금 새로 진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사퇴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자진 사퇴 의지가 없다고 하면 강제 사퇴할 수 없는데요. 당헌상으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할 수 있지만 한 위원장까지 이번에 사퇴하게 된다면 당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우려가 사실상 더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갈등으로 여권이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 실제 이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 한 달 만에 당이 또다시 요동치자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도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으로 뜻을 모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오후 당장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거취 문제, 또 공천 문제 등으로 한동안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한 시장에 포탄이 떨어져 최소 2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에도 도네츠크주에 포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이 파괴됐고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는 혈흔이 선명하고 희생자들의 주검에는 천이 덮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 포탄이 날아들어 최소 2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И потом смотрю, прямо иду вдоль дороги, смотрю, тут как дым, тут же пробило трубу, как горячей воды, и был от этого дым, пар, в общем, подхожу, в общем, уже прям на месте нет ног, все уже оторвало. 현재 중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К нам привезли 6 человек. К сожалению, одну женщину нам не удалось спасти, у нее были травмы, несовместимые с жизнью.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пациентам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в ургентном отделе. 도네츠크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5개 지역 중 하나로 인구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반반 정도이지만 친러 성향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을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Особливо жорстокі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по Донеччині. На жаль, є поранені, є загиблі. Мої співчуття усім, хто втратив рідних, близьких. 도네츠크 지역엔 지난 1일에도 폭격이 일어나 18명의 사상자가 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렇게 매일 격화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제 곧 2년을 맞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는 참전 군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젊은 군인이 보강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병사의 평균 나이는 43살에 달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선거운동 본부입니다. 한 여성이 푸틴 대통령에게 참전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отратилось. Теперь надо из наших парней все выжечь, последнюю жизнь, да, достать. А я что обратно получу? Что я обратно получу? Безногого, безрукого, больного.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병력 교체가 되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절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군인들에게 2배 이상 급여 인상 등 각종 유인책을 쏟고 있지만 병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병력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년 전 전쟁 시작 때만 해도 30대였던 병사 평균 나이가 현재는 43살로 급격히 노령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군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고 우리나라라면 민방위 훈련에도 소집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전방에 돌격대의 명령을 내렸지만 돌격대 평균 나이가 50살을 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자며 참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SNS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 전달되면서 입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병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3월 대선 이후 추가 징집을, 우크라이나는 강제 동원 금지 나이를 2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음주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주택을 집어삼켰고 지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노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서진 채 뒤집힌 차량 뒤편으로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구의 한 지하철역에선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역사 담장을 넘어와 선로를 가로지르다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사고로 약 20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강원 정선군의 한 스키장에선 리프트를 타고 있던 10살 남자아이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추락 지점에 쌓여있던 눈이 완충작용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해 각각 입당식을 엽니다. 갤럭시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 전 사장은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를 지냈고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공 전 사장은 지난해부터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고소당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그동안 불송치됐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서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사실로 보고 강 전 대표만 검찰에 송치했고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특권이 적용된 겁니다. 이후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수사 뒤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5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금요일 나옵니다. 같은 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 11개월 만으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행정권은 과도하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지원을 받고자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부 수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판결도 3년 4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춰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평가절하돼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단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방북 의사를 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전후가 유력합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방북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로를 양국 관계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가 불패의 전후 관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도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북한 답방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방북 시기론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하지만 선거 직전 방북으로 밀착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러시아의 국내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방북을 통해서 핵 잠수함 관련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을 의제로 논의한 것을 규탄하며 보다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릉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도 평창의 한 산간 마을입니다. 나흘 동안 내린 눈으로 강원도에는 4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언덕길은 눈썰매장으로 변했고 눈밭에 갇힌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어딜 나가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 주말에 놀러 와서 있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스키장 주변에 엄청 많이 좀 밀려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는 차들이 꽤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는 차들 차 얻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폭설로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3곳을 통제했고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회전이 90분 연기됐고 쇼트트랙 이준서 선수의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은 팬사인회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눈구름대가 약해지면서 강원도는 폭설 대응을 비상 1단계로 낮췄지만 쌓인 눈을 치우기까지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유럽도 폭설과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평범했던 도시에 연일 폭설이 이어지더니 어느새 건물까지 눈으로 덮여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기후재앙을 담은 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입니다. 호수를 향해 쏟아지던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었고 나무부터 벤치까지 눈으로 덮인 미국 뉴저지.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급기야 비행기까지 비상 착륙해 도로 한가운데 내려앉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합니다. Like numbing, like my finger, like my I can't feel my fingers, I can't feel my legs. 유럽도 혹독한 북극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폭설로 차량이 도로에 묶이자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마을 전체가 눈으로 덮이면서 3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파리의 호수도 꽁꽁 얼었습니다. Pas très bien. Je suis très fatiguée, voilà. Et j'ai du mal à marcher. Donc je peux pas marcher vite avec le froid fait encore pire. 지난해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미국과 유럽이 올겨울엔 폭설과 한파란 또 다른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그제 새벽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의 이마를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한 주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맥주병으로 남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 폭행 혐의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다시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일 뉴욕 경찰은 스위프트의 뉴욕 아파트 자택을 침입하려고 시도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매체는 이 남성이 스위프트의 집 주변을 몇 주 동안 맴돌았고 결국 그녀의 집 문으로 올라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당시 스위프트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팬들의 가슴을 더 철렁하게 만들었다고요. 스위프트의 스토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2019년과 2022년에도 스위프트를 스토킹한 혐의로 2명의 남성이 체포되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국내선 여객기의 수화물칸에서 상상치도 못한 게 발견됐습니다. 살아있는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나타난 건데요. 최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푸켓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난데없는 뱀이 출현해 기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NS에는 승무원이 뱀을 잡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플라스틱 병을 들고 팔을 뻗어 뱀을 비닐봉지 안에 담아 포획에 성공했다고요. 주변 승객들은 자리에서 뚝 떨어져 이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독성이 없는 뱀이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팀의 청소와 훈증을 마치고 도착지에 무사히 착륙했는데요. 태국에서는 도심 곳곳에 뱀이 출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당 통합과 공정한 공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 대표가 만나 통합을 얘기했지만 친명과 비명, 여기에 찐명까지 등장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오차는 배석자도 없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 승리를 이끈 이 전 대표와 선거 전략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고 때문에 뵙질 못해서 겸사겸사해서 올 총선에 준비하는 입장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열쇠는 당 통합과 공정한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친명 원외단체는 비명계 의원을 거론하면서 현역 운동권은 프리패스냐며 후보 적격 심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표 최측근인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도 친문계 인사인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공천 갈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 참여 공천제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새로운 미래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가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동지들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호남을 찾아 현재의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 30%의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길동무라도 되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창당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떠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들여 야권의 재건이자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밑에서 협의 중인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2월 초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출마 입장을 밝혔음에도 총선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호남 등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지들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탈당 뒤 춥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심경을 밝힌 이낙연 전 대표. 총선에서 제3지대 연대 방식이나 본인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격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공화당 후보 경선은 양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깜짝 2위에 올랐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를 전격 사퇴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사퇴와 함께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m proud to have delivered on 100% of my promises, and I will not stop now.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디센티스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여겨졌으나 대선 출마 뒤에는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구도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 구축에 들어가며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도 유세 도중 자신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혼동한 것을 언급하며 인지 능력이 의심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대세론 확산으로 조기의 경선을 마무리하려는 트럼프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휴업일을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이 76%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그간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상생 취지에서 전국 대형마트의 공통 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와 합의한 지자체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이처럼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마트 올 일이 많아서 한 번씩 마트가 쉴 때 좀 마트가 지금 쇼핑하는 공간만이 아니니까 그거에 맞는 보상까지 따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소비자 4명 중 3명이 의무 휴업일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약 11%에 불과해 애초 의도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노동계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하나도 행정광장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법이 정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올해 초부터 홍콩 H지수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ELS 상품의 손실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ELS 상품에서만 올해 들어 2천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상반기 예상 손실액은 6조 원이 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올해 홍콩 H지수의 차트 모습입니다.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 연초 5,700선이던 지수는 5,1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새해 들어 11% 넘게 떨어진 건데 약세를 거듭한 코스피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주가지수 중 가장 부진한 기록입니다. 이로 인해 홍콩 지수와 연계한 ELS 상품의 원금 손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판매한 ELS 상품은 벌써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액이 발생했고 손실률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또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ELS 상품은 56%가 넘는 손실률을 확정해 손실액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모은 재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후자 성격의 상품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결코 아무리 많은 이자를 준다 해도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홍콩 지수가 고점이던 지난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상반기에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만 9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6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모아서 만들어낸 지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향방이 제일 중요한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회복되기 어렵고. 금융당국이 12개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분쟁 조정과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악감상 서비스에서 중도 해지 기능을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지만 카카오는 일반 해지로만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계약 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선진국보다 상속세율이 높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또 금융투자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 부담을 완화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수출 점유율이 25%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첨단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와 로봇인데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지난해 6.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 풍차 말고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죠. 매년 1월 셋째 주 토요일, 튤립의 날을 맞아 그 스케일조차 남다른 튤립국만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튤립의 왕국에 제철 튤립이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대 튤립 생산국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매년 돌아오는 튤립의 날 기념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곳 뮤지엄 플레인 광장에 조성된 튤립의 바다. 전국의 튤립 재배자들이 이날을 위해 기꺼이 제공한 튤립들이 무려 20만 송에 이른다고요. 색색의 튤립 중 좋아하는 걸 골라 무료로 꽃다발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방문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죠. 4월 말까지 이어진다는 네덜란드의 튤립 시즌. 그 시작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찐빵 화모라는 게 있답니다. 온갖 화려한 모양으로 손재주를 뽐내는 민속공예의 일종인데요. 용의 해를 기념하는 화모가 등장했다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우나 안에서 한창 찜질 중인 용 한 마리. 그 정체는 바로 찐빵입니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한 제과 장인이 용의 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만든 전통 찐빵 화모인데요. 명절이면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화모를 빚어 선물한다고 하지만 민속궁에도 이 정도면 예술에 가깝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용의 비늘, 수염과 지느러미까지 표현해내는데요. 춘절을 맞아 손님들에게 선보일 이 여러 마리의 용 모양 화모들, 가격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반려동물의 수만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사람들의 반려동물 사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종교 때문에 자신은 못 먹는 고기까지 먹인다고요? 강아지, 대형견, 고양이, 심지어 대형 이구아나까지 인도 최대 반려동물 축제 펫패드 현장입니다. 온갖 반려동물과 주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반려동물 용품과 간식도 선보이고요. 꽃단장을 마친 견공들의 패션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는데요. 2016년 1,800만 마리에서 오는 2026년에는 5천만 마리 이상에 이를 거랍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특히 육식이 금지된 힌두교도들조차 강아지에게만큼은 고기를 먹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먹이를 직접 만들고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식집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식물과 집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반려식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물들도 아프면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려식물 병원입니다. 최근 김수현 씨는 행운목의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뿌리가 다 미쳐 많이 나오기도 전에 옮겨식기를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얘가 뿌리 활력이 떨어져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 다시 줄기 하나만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반려식물 병원은 진단 처방실과 입원 치료실로 나눠 식집사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반려식물 병원을 찾은 식집사들은 600명이 넘고 전화 상담 건수도 800건이 넘습니다. 병원보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 반려식물 클리닉도 있습니다. 이곳은 간이 치료 또는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식물을 키우는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페페로미아의 그 문제점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말라가는 느낌? 조금 네네 시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시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방문하게 됐고요.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진료를 받고 갑니다. 반려식물 병원에선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치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 영하 9.9도, 서울도 영하 8.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고요.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5.5도, 대전은 영하 4.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엔 실내에서 보일러를 필수로 틀게 되는데요. 이때 가습기를 틀어두면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조함을 잡는 동시에 실내 온도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습도가 높아지면 비열이 높아져 열이 분산되지 않아 온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단 습도만 계속 높인다면 공기가 탁해지고 곰팡이도 필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면서 습도를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